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고 좀 놀라셨죠? 자,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경제TV 와우넷 6월달 1등 그리고 2분기 1등 상반기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주식 투자 전략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저희가 1등을 했으니까 강연에도 가장 클라이막스 좋은 시간, 마지막 타임에 제가 유능하신 전문가분들 다 하시고 마지막 피날레를 또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 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자 전략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저희가 주식 70, 자, 그리고 현금 30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금 빠졌어요. 지금 빠지면서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이 38, 뭐 40 정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현금이 62였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는 어쩔 수 없다,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주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차트 잠깐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장에서 0.7% 종가상으로 하락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복구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1.2% 정도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왜 이런 조정을 보였느냐. 사실 글로벌 증시도 괜찮았고 심지어 일본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이 합의되었다 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도 장중에는 9,990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 뭐 물론 마지막에 8천억까지는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모든 시장은 뭐 조정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건전한 조정이라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짝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자, 여자, 그죠? 젓가락 있으면 숟가락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상승의 반대말은 하락이죠, 그죠? 그 하락의 반대말 상승이겠고, 대신에 급등의 반대말은 급락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급락의 반대말은 급등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급등하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승을 했으면 완만한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급등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폭도 급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과거로 따지면 현재 뭐 1% 장중에 빠지는 것이 급락이라고 표현하기도 뭐 하지만, 다만 우리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빠지다 보니 오늘 코스피 660개 그리고 코스닥이 1184개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종목이.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급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주가는 연속성이거든요. 결국에는 주가 연속성 이론으로 인해서 현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넓게 보시면,
저희가 왜 현금을 보유를 일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코로나 때 크게 급등했던 구간은 악성 매물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3300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지금 주가는 이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2021년도에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이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바뀌었고, 현대차가 바뀌었고, 기아가 바뀌었고, 네이버가 바뀌었고, 카카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식, 내가 친숙한 주식, 내가 좋아하는 우량주, 대형주들이 이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은 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지기 시작해서 약 3년 8개월을 빠졌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3년 8개월 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있던 매물들, 과거에 있던 자리들을 매물이라고 표현해요. 매물. 여기에서 해당하는 뭐랄까, 이제 매물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매물들이 오래된 매물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던 매물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성 매물이라고 합니다. 자, 왜 악성이라고 붙을까요? 본전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의 본전 심리가 강한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고점을 막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빠졌다가 1개월 있다가 올라왔어요. 1개월 있다가 요 기간이 올라오는 기간이 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악성 매물이 아니죠. 뭐 한 달 있다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는 뭐 좀 사부작 하다가 금방 뚫어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의 악성 매물들은 3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있던 이 물량들은 지금 이미 고여있는, 상당히 이제 악성 매물화 되어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본전 심리가 상당히 강한 매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저런 매물들을 현재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금 일부를 보유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갔다 라고 보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주식은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에 이제 방송 같은 데 보시면 4,500 뭐 5,000까지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유독 많이 나와요. 그런 분위기가 또 많고 이럴 때는 조금 불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간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조금 불안해진다. 그만큼 쉽게 가는 시장은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금리나 기대감이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많은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글로벌적인 악재는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 안에서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거죠. 실제로 행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거나 또는 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되거나 증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거나 뭔가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지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 한번 2500선을 간다든지 2700선을 간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 3년 동안 있던 이런 악성 매물을 소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B2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신용입니다. 지금 저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항상 미수도 써야 되고 신용도 써야 된다 라는 주의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자기만 확실하다면 저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그게 당연히 제도화가 돼 있고 그거를 또 쓰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자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저는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심지어 그렇지만 제가 왜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수상으로는 장중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앞에 있는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소화를 할 때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서 쫙 올렸다가 쫙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뺐다, 이런 것들 반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동폭을 크게 만들려면 그런 변동폭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이 3000포인트 앞에 있던 이 갭, 여기 이 갭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한 3020포인트가 최저점이 될 수 있는데, 3020포인트에서 우리가 그 하방에 있는 2900선까지는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풀 베팅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일부 현금은 반드시 보유를 하시면서 베팅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 종목을 산발적으로 많이 벌리시면 안 돼요. 종목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축약시켜서 종목을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지금은 어차피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낙폭이 크거나 또는 저가에서 움직이는 종목군, 우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본다면 현재는 이제 240선이나 또는 이제 480선, 우리가 이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종가,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종가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등을 붙일 거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지난주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이후에 뭐 강하게 또다시 한 번 더 여기 이제 빠르게 3200을 간다든지 3300을 가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량 소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 경우의 수 안에서 최악에 대한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악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 그걸 판단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이고 저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시장은 상승할 거라고 봐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다가오는 월요일날 시장이 그래도 일부는 반등이 나올 건데, 그런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군들이 또 반등을 이룰 것인가,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올 것인가. 물론 낙폭과대도 저는 가장 큰 축 중의 한 개라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도해왔던 AI 무시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부 정책들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이 카카오와 네이버, 우리가 요즘은 이제 네카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카오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이제 네카오 관련된 키워드별 관련주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예상 접종했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목표가대로 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자, 그걸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6월 19일 날 영상을 보시면 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 1차 목표가는 65,000원 전후, 그리고 2차는 80,000원, 81,000원대 전후다 했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카카오가 돌파를 했고, 대신 2차는 못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1차가 27만원 전후라고 했고, 2차는 30만원, 33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얘도 2차는 못 가고 1차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 상승한 이유가 실적적인 성장이 있고, 플랫폼으로 대한 신사업 잠재력이 있고, 생성 AI,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는 저가 매수 유입됐는데 일부 차익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6월 5일날 카카오를 42,890원에 편입했다. 6,800만원을 편입했다. 요걸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이제 카카오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가 지금 보면 이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붙었어요. 상당 부분 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5,000원대 전후 그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이제 가장 크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8만원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자, 네이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27만원 전후. 자, 27만원 전후에서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섞여 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지금 나오는 그런 과정들인데, 뭐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카카오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6월 5일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42,890원, 42,980, 900원 그 부분에 해서 넘어오다가 저희도 일단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서 넘어올 때는 이제 AI 이슈가 상당 붙었어요. 그죠? 지금 보면 그 네이버의 한성숙 전 대표, 그리고 이제 하정우 AI 수석 다 네이버 출신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를 할 때 또 카카오 대표하고도 얘기 나누는 장면이 또 유튜브 상에서 상당히 인기 영상으로 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AI 플랫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얘기하는 모두의 AI 물론 가칭이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준비함이 있어가지고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화가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AI라는 것을 얘기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간에 상승하고 끝나진 않아요. 자, 그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는 AI를 올렸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이슈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하게 올랐던 것 중에 한 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도 6월 27일 날 12시 뉴스에 나왔던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 제도화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코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좀 사기성 이렇게 먼저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제가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2명,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자,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치 고정형입니다. 만약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어서 1US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달러라고 하자. 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1US라는 것은 무조건 1달러입니다. 자, 이건 가치 고정형 암호화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치 변동형 암호화폐가 있죠. 뭐예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또는 이더리움 이런 건 어때요? 비트코인은 오늘 시세가 다르고 내일 시세가 달라집니다. 계속 시세가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돈으로서에 대한 가치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할게. 우리가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뭐야? 전 세계에 똑같은 환율을 적용시키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치 고정형 암호화폐를 쓰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론인데, 암호화폐의 대다수는 특히 비트코인의 대다수가 현재 중국이 가져갔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될 때 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이 미국을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이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 자체를 비트코인으로 했을 때 이것을 뒤집기는 힘들다. 그럼 그 뒤집기 힘들 때 우리 새로운 것을 만들자.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엮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 미국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다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럼 그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기축통화로서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사우디에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위안화를 쓴다는 것은 결국 중국 화폐에 대한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바꾸자는 거죠. 기축통화,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달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공고히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는 보면 기축통화를 썼던 것이 우리가 뭐 유로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엔화 그리고 달러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지 않죠. 그 정도로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들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달러에 대한 가치를 공고하게 하면 결국 미국의 국채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미 국채에 대한 채권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금리에 대한 하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금리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진다. 자, 제가 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 결국 지금 우리가 후반기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나갈수록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는 정책들의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의 테마성 움직임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결국 글로벌 패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 화폐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 화폐 전쟁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트럼프가 얘기할 때마다 들썩들썩 거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한 번 더 국내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또는 급락이 나오는 것처럼 빠지고 있지만 이는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것 뿐이지 이게 시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AI라는 이슈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지금은 상당부 눈여겨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많이 보였어요. 뭐 LG CNS, 유지 보수 관리하는 기업이죠. 데이터 센터, 현대건설, 데이터 센터 가장 많이 지은 기업이 현대건설입니다. 요거는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LG CNS. 자, LG CNS가 엄청나게 급등 나왔어요. 그죠? 이거 데이터 센터 유지 보수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또다시 반등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은 기업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 시세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SK 이터넉스죠. SK 이터넉스가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곳이 바로 SK 이터넉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까지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는 원스텝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 SDS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던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강한 시세가 여전히 분출되고 있는 자리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쉽게 막 크게 뭐 빠지고 이런 부분 없어요. 여기서 또다시 조금 조정 나왔다 또다시 또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다. 그러니까 주가도 쉽게 이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AI 플랫폼 생성 AI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강조를 또 많이 했었고, 스테이블 코인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짐없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모두의 AI를 행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20년도를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백신을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활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신이 어디에서 실시간으로 맞을 수 있는지 확인했었던 이유가 바로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활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일부는 2020년도 그때 문재인 정부 정책들과 유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AI를 전 국민에게 좀 더 활용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고자 할 때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 맞추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우리가 미국의 미국 기업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데이터 도구, 그죠? 데이터 도구.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잠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도구라는 기업을 이제 $100에서 하고 지금 그 밑으로 사고 이제 지금 $132까지 올라왔는데 30% 이상 올랐다, 그죠? 이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플랫폼, AI가 확장되면 이 클라우드도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도 지금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놔야 된다.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지금 여기 이제 K 컨텐츠들이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3 이제 공개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던 지금 보면 이제 뭐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만화들도 지금 미국 내에서 1등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K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화로 넓혀가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웹툰 서비스, 웹소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의 재평가도 결국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릴 수 있다. 자,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유망업종, 유망 종목군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먹거리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를 최근에 좀 고점에 들어갔다. 진작 이상로 유튜브 보고 좀 미리 살걸. 자,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고 또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저하고 같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트적으로 들어가서 상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결제도 중요합니다. 간편 결제 요거는 근데 내수가 조금 살아나야 돼요. 내수 살아나면 또 간편 결제 쇼핑 관련된 이슈가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카카오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뭐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주봉상의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많다는 거는 누군가는 많이 샀지만 또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죠? 샀으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위치가 고점이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때요?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이런 거래량들이 한번 꼭지치고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뒤에 많은 거래가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월봉으로 돌려보면 어때요? 급락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17만원 때부터 꾸준하게 내려왔어요. 이거 급락이죠. 급락 후 바닥에서에 대한 첫 양봉, 이건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은 탈출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이 올랐던 부분 자체에서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본래대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디적으로 접근이 되면 되는데, 이 추세는 이제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같이 매겨보시면
일단 지금 뭐 조정을 보일 때 가격대까지 이제 왔다고 봅니다.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될 것이다. 뭐 만약에 조금 많이 빠진다면 뭐 57,0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도 57,000원에서 한 6만원 선에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 관점은 57,000원 가격대 전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 자리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간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목표가 2차 목표가 있죠. 그 2차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봤던 자리가 그때 8만원에서 제가 81,0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만에 81,000원 자리, 요 상방에 있는 요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똑같이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을 찍었다, 그죠? 네이버가 지금 1차 목표가가 우리가 27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가볍게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한 폭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조금 조정폭은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져,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정폭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은 요거는 네이버는 조금 더 저는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가격대가 하방에 보시면 조정이 조금 많이 나온다 하면 한 24만원, 24만원에서 22만원, 22만원까지 조금 빠지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24만원 전후, 그러니까 23만원 전후, 보수적 관점에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23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까지는 조정폭이 나올 수는 있다. 만약에 근데 나온다면 이때는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 매수로.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 목표가를 잡았죠? 그때 이제 30만, 33만원 했는데 요번에 29만 8천원까지 가고 빠졌습니다. 제가 조금 보수를 잡아드릴 걸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 다시 30만원 선은 돌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2차 목표가는 30만원에 33만원 정도, 그 가격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카카오는 앞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한 57,000원 전후 그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전략,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전후 그 자리에서 매수를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똑같이 카카오는 8만원 81,000원, 네이버는 30만원 33만원, 그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거야? 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나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그래도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보수적 관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빠져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네이버, 카카오 전략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6월달 한국경제TV 70명 가까운 전문가분들 중에 제가 1등, 2분기 1등, 상반기 2등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매매를 실제로 상당히 잘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6월달에 또 카카오로도 돈을 또 많이 벌었었고, 보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6월 27일까지 보면 1월달부터 6월 27일까지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2억 2,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1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2억 2,900만 원으로 129% 가까이가 올라왔고,
뭐 잔고로 보면 1월 달부터 자, 1억 3,400만 원이 좀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후반기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